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ABS의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콘텐츠 북커버에서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영국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대표작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의 제1장 절반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소인들의 대담한 행동에 내심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왼쪽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내 몸 위를 왔다 갔다 했다. 또 틀림없이 내가 아주 엄청난 괴물처럼 보일 텐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잠시 뒤 내가 더 이상 고기를 달라고 하지 않자 내 앞에 황제가 보낸 높은 신분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 정부 고관은 내 오른쪽 다리의 발목 부분에서 올라와서 내 얼굴까지 전진해 왔는데 수행원이 약 12명이었다. 그는 폐하의 옥새가 찍힌 신임장을 꺼내서 내 눈앞에 들이밀고서 약 10분간 연설을 했다. 그는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으나 말하는 어조는 결연했다. 그는 가끔씩 앞쪽을 가리켰는데 비록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800m 정도 떨어진 수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내각에서 나를 수도로 데려오라고 결정했고 폐하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나는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왼손을 들어서 오른손에다 갖다 놓고 이어 내 머리와 몸을 가리키면서 결박을 풀어달라는 표시를 했다. 고관은 내 뜻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안 된다는 뜻을 표시하고 또 양손을 포개어 보여주면서 내가 포로 자격으로 수송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그렇지만 고관은 내가 고기와 음식을 충분히 먹는 등 잘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고 몸짓과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그 순간 또다시 내 힘으로 결박을 풀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얼굴과 양손에 아까 화살을 맞았을 때의 따끔거리는 고통이 여전히 느껴졌다. 사실 내 피부는 물집이 잡혔고 또 여러 개의 화살이 아직도 얼굴과 양손에 박혀 있었다. 게다가 적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목격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처분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후르고와 그의 수행원들은 아주 공손하면서도 쾌활한 표정으로 내게서 물러갔다. 곧 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페플롬 셀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 왼쪽 옆구리에 달라붙어 결박한 밧줄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소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양의 오줌에 소인들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앞서 나의 동작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엄청난 소음과 경류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물살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내 오른쪽 옆구리에서 좌우로 멀찍이 벌려 서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내 얼굴과 손에 아주 좋은 냄새를 풍기는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 연고 덕분에 몇 분 사이에 화살에 맞아 따끔거리던 통증이 다 사라졌다. 이런 편안한 상황에다 아주 영양가 높은 고기와 음료를 먹고 마셔서 원기가 회복된 탓인지 나는 곧바로 다시 잠에 떨어졌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나는 8시간 정도 잠을 잤다. 그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와인통에다 수면제를 섞었던 것이다. 내가 상륙하여 풀밭에 드러누워 자고 있던 그 순간에 황제는 지급 전령에 의하여 그 소식을 보고받은 듯하다. 황제는 이어 내각에서 내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나를 결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내게 다량의 고기와 음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수송기계를 준비하여 수도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결단은 아주 과감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나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 그 어떤 유럽의 군주도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조치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관대한 것이었다. 가령 이 사람들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 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따끔거리는 화살을 느끼자마자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나의 분노와 체력은 엄청나게 솟구쳤을 것이다. 당연히 나를 결박한 밧줄 따위는 가볍게 풀어버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했을 것이며 또 내게서 아무런 자비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었고 명성 높은 학문의 후원자인 황제의 포용과 격려에 의하여 완벽한 수준의 기계공학에 도달했다. 이 군주는 나무들이나 다른 무게 나가는 것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바퀴 달린 운송기계를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 그는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엄청나게 큰 군함들을 건조하고는 이 수송기계들을 사용하여 300 내지 400m 떨어진 바다까지 수송했다. 500명의 목수와 기사들이 즉각 그들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송기계를 준비하는 작업에 달려들었다. 그것은 땅에서 8cm 높이로 들어올린 목재 기계였는데 길이 2m에 너비가 약 1.2m였고 그 밑에는 22개의 바퀴가 달려있었다. 나는 아까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건 바로 이 수송기계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그 기계는 내가 상륙한 후 4시간 만에 출발한 듯 했다. 기계는 누워있는 나의 바로 옆에 평행이 되게 놓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들어서 그 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하여 30cm 높이의 기둥 80개가 세워졌다. 그리고 갈고리를 써서 짐 꾸리는 끈처럼 굵은 노끈들을 일꾼들이 내 목, 양손, 상체, 두 다리 등에 튼튼하게 감아놓은 무수한 붕대에 고정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3시간도 안 되어 수송기계 위에 올려졌고 다시 단단하게 결박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 이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는 와인에 들어간 수면제 탓에 내내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키가 12cm 정도 되는 황제 폐하의 말 1,500마리가 동원되어 나를 수도까지 끌고 갔다. 수도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우리가 길 떠난 지 4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고장이 나서 수송기계가 잠시 멈추어 선 동안에 2-3명의 젊은 원주민들이 잠든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수송기계 위로 올라와 내 얼굴까지 살금살금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인 근위대의 장교가 그가 휴대한 단창의 날카로운 끝을 내 왼쪽 콧구멍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것은 볏짚처럼 내 코를 자극했고 나는 거세게 재채기를 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사라졌다. 나는 수송 도중에 갑자기 깨어난 사건의 전말을 3주 후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내내 장거리 행군을 했고 밤이 되자 멈추었었다. 나의 양 옆에는 각 500명의 근위대원이 보초를 섰는데 절반은 횃불을, 나머지 절반은 활과 화살을 들고 대기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으면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 우리는 행군을 계속했고 정오 무렵에 도성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황제와 궁중신하 전원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고관들은 황제가 직접 내 몸에 올라가서 옥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했다. 운송기계가 멈추어 선 곳에는 오래된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왕궁 내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다. 그곳은 몇 해 전에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부정탄 곳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전환되었고 모든 장식품과 집기들은 치워졌다. 나는 이 건물에 머무르기로 결정되었다. 북쪽을 바라보는 대문은 높이 약 1.2m에 너비가 거의 60cm였다. 나는 이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었다. 대문의 양 옆에는 땅에서 15cm 정도 올라온 곳에 자그마한 창문이 각각 하나씩 나 있었다.
왼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국왕의 대장장이들이 91개의 쇠사슬을 반입했다. 그 쇠사슬은 유럽의 귀부인의 시계를 매단 줄처럼 생겼는데 크기도 그와 거의 비슷했다. 그들은 그 쇠사슬을 내 왼쪽 다리에다 걸고 다시 36개의 자물쇠로 꽁꽁 잠갔다. 이 사원의 맞은편 큰 길 저쪽 약 6m 떨어진 곳에는 대략 1.5m 높이의 작은 탑이 하나 있었다. 황제는 나를 쳐다보기 위해 궁중 대신들과 함께 이 탑에 올랐다. 나는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들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도시의 주민 약 10만 명이 그곳에 나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근위병들이 나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1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 몸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곧 그것을 금지하면서 다시 내 몸 위로 올라가는 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포고령이 떨어졌다. 일꾼들은 내가 더 이상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내 몸을 결박했던 노끈을 다 끊었다. 그러자 나는 지난 한평생 느껴본 적이 없을 법한 우울증을 느끼며 일어섰다. 내가 일어서서 걷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커다란 고함을 일제히 내질렀는데 그 굉음은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쇠사슬의 끝이 대문에서 10cm 떨어진 곳에 고정되었으므로 나는 대문 안으로 기어들어가 사원 경내에서 몸을 쭉 뻗고 드러누웠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의 제1장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사원 경내로 수송된 주인공,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